이번에는 한일 진실게임, 결국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 경기라고 하면은 일본과의 경기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 진실게임 이것을 다뤄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는 일본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예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체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전 세계가 자기들을 후원한다 이러면서 세계의 도움을 얻어서 이번에 반드시 일본을 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일본은 세계의 친구가 없겠느냐? 세계가 우리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데 이르면은 다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씨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 문재인 씨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분명히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술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분명한 그 법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날인한 도장 찍은 데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인데, 문재인 씨가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그 마법사 노릇, 주술사 노릇,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대통령하고는 분명한 상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게 될 이 한일전,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또다시 땅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유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씨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그런 바보 같은 그런 팀이 돼버렸다. 실력 없는 선수가 돼버렸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는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합지졸을 가지고라도.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색다른 그런 안경을 쓰고 사실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가는 결코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을, 비록 뼈 아프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아주 손톱만한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한번 승부를 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이 한일 진실게임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12일의 일본에 가서 양쪽의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혹은 협의를 했던, 정확한 명칭은 설명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이번 조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기로 하죠. 우선 일본팀 선수는 무역관리과장, 그리고 안전보장 무역관리과장, 이렇게 과장 둘입니다. 한국팀의 선수는 무역안보과장,
동부가 통상과장, 이렇게 또 과장 둘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공정하죠.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경제부문 공무원 간의 한판 승부, 이것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제1라운드는 한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측은 7월 12일에 그 모임, 그것이 양자 실무협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본이 설명을 했고 한국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그것이 일본의 설명회다, 한국이 요청을 했고 일본이 설명을 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으로 결판이 났죠. 사진에 분명히 설명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좀 대단히 애석한 일이기는 한데 1라운드에서는 일본 측 공무원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이번에는 한국 측이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아니다,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간에 전개된 과정입니다. 첫 번째, 7월 12일 오후, 그러니까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그 설명회에 참석한 과장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한국에서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야기를 해두면 그 브리핑 전문에는 철회 요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월 12일 오후, 같은 날 오후에 일본 측 공무원이 내내 이것은 참석한 공무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측으로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했고, 이것이 일본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것을 중앙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월 13일 오전 11시 21분경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과장들이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 공무원들은 철회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번, 이것은 3번이 있고 나서 4번이 나왔죠. 7월 13일 오후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과장들, 그 일본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일본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설명회 회의록에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는 정확한 발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회의록에 철회라는 말이 없었다. 이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7월 14일 한국 공무원이 다시 일본 측이 회의록을 다시 보면 알 것이다, 즉 회의록을 다시 봐라. 그런데 이때 일본 공무원들이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보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현재 진실게임이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기로 하죠. 물론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료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더 잘 분석해서 우리 한국팀이 이기게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그 정부 브리핑, 한국 정부가 한 브리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공무원인 이호현 무역정책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짧게 어떻게 보면 4장짜리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장 내에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브리핑이 4페이지, 4쪽짜리, 그래서 한국 4P 브리핑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4쪽짜리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이 무역정책관 이야기는 그 설명회장에서 한 이야기, 일본과 설명회장에서 한 한국이 한 이야기, 이것은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설명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회장에서 한 이야기보다는 적을 것이고, 그리고 이 회의록 내용보다는 당연히 4페이지 브리핑이 적을 것이다. 그렇겠죠. 4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 정부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벤다이어그램, 이런 포함관계에서 4페이지 브리핑에 담은 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그것을 담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양은 적지만 4쪽짜리 브리핑, 한국의 4P 브리핑에는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이 과장들이 만난 그 설명회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출 규제 조치가 없어지면 좋겠죠. 지금 그 철회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한 건데, 당연히 그것이 주요 목적이 돼서 일본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인 철회 요청, 철회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의 4페이지 브리핑에 들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차례차례로 먼저 한국의 4P 브리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만일 못 찾으면 범위를 좀 넓혀서 일본의 설명회 회의록에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국의 4P 브리핑, 여기에서 우리는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보물찾기 같은 것이죠. 이것을 찾아야 일본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측이 소개한 브리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우리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근본 조치는,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이것이 부품 공급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첨단 소재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부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철회 요구입니까? 철회 요구 아니죠.
그런데 이걸 보고 참을 수 없는 국민은 분명히 버럭 분통을 터뜨릴 겁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북괴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그럴 때 미국이나 일본 너희는 참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을 했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다독거려야 된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진 그런데 새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 해서 북괴는 많이 개과천선했다. 결국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맞아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5,100만이 넘는 한국, 이게 문재인 겁니까?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 삼성이 죽는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폼나게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래서 내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세계의 피해를 걱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철회 요구 아닙니다. 두 번째,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베 총리가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제산업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아베 총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냐?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의 공무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아베의 인기도 조사를 했다. 그것밖에 되지 않죠. 철회 요구 아닙니다. 이 공무원들이 경제산업성이, 더구나 과장이 무슨 경제산업성의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장더러 경제산업성의 입장을 밝혀라.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것이죠. 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한국에 이번에 간 이 과장들, 이 공무원들은 과연 그들이 공무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고, 만일 이것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이것을 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 씨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우선 두 번째, 철회 요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 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이것은 일본이 이 브리핑의 앞부분에서 한국 정부도 밝혔듯이 일본이 이것은 일본이 일본 기업에게 한 것이다 하고 밝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 공무원들이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정중하게 설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고 이 내용만 살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결국은 첨단 소재 수입을 못하게 된 그 수출 통제 강화, 거기에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다. 왜 그것을 하게 됐는지 하는 그 설명이 추상적이다. 그러면은 일본 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납득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전 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이랬는데, 이것은 사전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이 문장보다 앞쪽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 문제다.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 아닌 한 사전 합의는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이 이번 사안을 국내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일본이 스스로 제 팔을 잘랐다. 이걸 세계가 믿도록 증명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떻든 내용을 보면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 너무 빨리 했다. 더 길었어야 한다. 그러면 한 10일쯤 했으면 만족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또 달리 말해서 일본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고서 새로 써라. 좀 길었다. 좀 짧았다. 좀 길었어야 하지 않는가. 아쉽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철회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철회 요구가 역시 아닙니다. 철회 요구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수출 통제 강화한 것을 즉시 멈추고 그만두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된다. 조금 더 늦게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이미 해버린 것은 할 수 없지. 철회 요구 아니죠. 이제 여러분이 조금은 분개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기로 합시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좀 반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용이 앞으로의 일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 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 세계 품목은 이미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심사 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책임 있게 단축해 줄 것을 이라는 이 말은 우리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식 표현이죠. 공무원이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인가?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앞부분을 보면은, 이 쉼표 앞부분까지 보면은 우리 대표단이 뭘 얘기했냐면, 이런 일들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고 이 심사기간이 90일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단의 뜻이 아니고 한국 정부의 뜻이 아니고 그냥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걱정하고 있다. 하고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메시지 전달자 노릇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입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해달라. 심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안 되니까 일본이 책임지고 이 기간을 단축해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포괄 허가가 아니고 개별 허가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허가를 하면 서류 제출하는데 1, 2주 그리고 최대 90일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개별 허가 오케이, 서류 제출 1, 2주 오케이, 다만 심사 90일 그것 좀 단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이 수출 통제 강화를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그런데 단지 딜을 하는 것은 90일을 좀 줄여달라.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게 며칠로 줄여달라 이게 아니고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아니 다 받아들였는데 WTO 같다고 설치는 건 뭐야? 이렇게 되겠죠. 바로 조국 씨가 보도자료 미리 발표한 게 바로 WTO 그 뉴스입니다. 그 보도자료인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둘 것이 WTO에 제소한 것이 아니고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얘기 한번 해보자 한 그 내용입니다. 아직 제소했다는 발표 안 나왔죠. 그냥 제소해서 잘잘못을 다투면 되는데 그것은 애써 피하고 공론화,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정부의 그런 미적미적하는 태도는 내버려 둡시다. 그렇지만 아직 WTO 제소 안 했다. 제소한 그 순간부터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WTO 제소하면 이 내용이 당장 걸려버립니다. 네가 수용해놓고 왜 제소했니 하고 걸리겠죠. 그런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제소 안 하고 WTO에서 공론화 좀 흠담하고 싫은 소리 좀 하고 그렇게 하고서 끝내려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철회 요구가 아니고 아예 승인이다. 그렇죠. 내용이 이게 우리 브리핑 한 겁니다. 정부가. 분명하죠. 결국 이것을 보면서 이 한국 정부의 4P 브리핑 여기에 규제 철회 요구 안 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규제 철회가 아니고 규제 수용이다. 단 좀 적당히 해달라. 좀 형편을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정부의 4페이지 브리핑을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자랑한 겁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왔다. 거기에 규제 철회 요구는 없더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철회 요청했다. 요구했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 정부는 앞에서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수용하겠다고 제 입으로 말을 해놓고 그것과 충돌하는 양립 불가한 규제 철회 요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가? 우리로서도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앞에서 그랬습니다. 4P 브리핑에서 한번 찾아보고 거기 안 나오면 그보다 좀 더 양이 많은 일본의 설명회 회의로 거기서 규제 철회 요구했는지 좀 찾아보자. 우리한테 유리한 근거가 좀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려는 것인데 중앙일보 보도를 소개를 하죠. 그 일본 측의 주장을 중앙일보가 소개한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수출 규제
한국의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부제를 달기를 한국 쉼표하고 철회 요구 없어 이렇게 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는 것을 몇 줄 소개를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항의와 철회 요구는 없고 사실관계 확인으로 일관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내용 맞지 않습니까? 일본 신문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나무라고 싶은 참 기가 막힌 그 말을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신문은 한국 측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부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그들이 보기도 이상했을 겁니다. 제 숨통이 막혀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부터 시작을 해서 과장에 이르기까지 다 이 모양이구나. 일본한테 욕을 먹거나 일본이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서 먼저 지적을 하고 나무라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든 일본에서 이렇게 철회 요구 없었다 하는 것이 언론도 그렇고 또 일본 공무원, 일본 정부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7월 13일 SBS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요청 없었다고 거짓말. 한국 즉각 반박. SBS도 참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애국인가? 직접 브리핑을 보고 아니면은 회의록을 보자고 하든지 해서 사실을 찾아서 제대로 못 싸웠으면 못 싸웠다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 정부가 정말 바닥까지 패배하는 일은 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SBS의 보도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본에 갔던 과장이죠.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가 통상과장.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측, 즉 일본 측이 됩니다.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 물론 그 정부 브리핑한 그 4페이지 브리핑에는 없었죠. 그런데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에서는 같이 갔던 과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의 말을 소개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의 대응조치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 역시 녹음기 튼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면은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왜 유감이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 다른 나라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것 같다. 입을 것 같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철회 요청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본 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 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게 내린 조치, 그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기억할 것은 사피 브리핑에는 없었다. 역시 이것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피 브리핑에는 오히려 이번 조치를 수용할 표현이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다시 말해서 나를 때리지 말라. 나는 맞을 수 없다가 아니고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원상회복 즉 철회라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이죠. 또 이들이 일본에 갈 때는 청와대의 어떤 지침, 그런 것이 있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또 명령체계가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씨의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씨부터 시작해서 이 과장까지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원상회복이 즉 철회냐, 이것이 두 개가 등호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철회를 요구할 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가? 이것은 전문 지식의 부족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철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일 어떤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중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철거하겠다고 한 것을 그만둬라.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상회복은 뭐냐면은 이미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되돌릴 길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돌리느냐? 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철회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철회는 철회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원상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생계란이 깨집니다. 깨진 다음에 원상회복 시켜 보십시오.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법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계란값 물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들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자기네가 했다. 그게 철회라는 뜻이다. 이런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손해배상. 우리가 한국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전 세계가 다 손해를 봤다. 앞으로도 볼 것이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피해를 돈으로 달라는 것이구나. 의사소통은 법적인 개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친목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아마도 한국 측하고 일본 측은 평행선이 아니라 서로 엇갈려 갔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용어도 좀 살펴봤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일본에서 한국이 이상하게도 철회 요청 안 하던데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아니 원상회복 주장했는데 그거 철회라는 뜻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그만두고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했는가? 이것이죠. 왜냐하면 사피 브리핑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측의 원상회복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브리핑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찾아봅니까? 그보다 좀 양이 많은 일본 설명회 회의록에서 찾아봐야 하겠죠. 거기 있나? 예, 그것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일보가 NHK 보도를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SBS보다는 제목을 그래도 조금 교양 있게 단 것 같습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는데 일본은 안 했다고 재반박을 했다. 13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한국의 설명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열었다.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실무회의인데 설명회라고 분명히 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재차 다시 또 확인을 했지만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하는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의록을 그들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재차 하니까 한 번 본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규제 철회 요구라는 발언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이 원상회복에 걸어야 하겠죠. 법적 성격은 전혀 딴 데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같은 날 아사히 신문 한국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은 있었지만 철회 말은 의사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이날의 의사록, 회의록 그것을 만약에 워드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철회라는 말을 검색하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하는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상회복과 같은 뒤처리, 피해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인가? 한국 정부가 이것을 요구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의사표시는 그렇게 됐다. 말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대략 우리는 좀 그럴 여지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피해 증명도 해야 하고 일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90일보다 훨씬 장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이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일본 측이 회의록을 다시 보면 알 것이다. 재차 봤다 그랬는데 또 보라고 했죠. 이것이 조선일보 7월 14일자 보도 내용인데 우리 한국 공무원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왜 일본에 갔겠느냐. 애들도 아니고 도대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한국 정부에서 한국 측의 공무원이 또다시 회의록을 또다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원상회복이 됐든 철회가 됐든 철회 요청이 있었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회의록을 한국과 일본 양측이 다시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회를 요청했다 혹은 요구했다 이것을 찾게 되면 우리 한국팀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혹시 나온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스스로 늪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조금 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한 말,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라면 한국 쪽에서 왜 일본에 갔겠느냐, 이런 말은 좀 하지 마라. 그것만큼은 지적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러게 뭐 하러 갔지?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일 진실게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밝힌 그 브리핑에서는 한국이 진 것이 맞죠. 그런데 이번 그 일본 설명회 회의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일본 측이 여기에 우리가 2번 찾아도 없었는데 한국 측하고 같이 찾았더니 철회 요청이 있더라 하면 일본이 머리 숙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요란을 떨고 결국은 패배, 2라운드도 패배,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누가 승리할 것인지 우리 모두 지켜보기로 하죠. 이 그 철회 그리고 원상회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이 무식하다, 문재인 씨가 무식하다 하고 나무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제대로 쓰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돼야 우리 한국이 한 걸음 진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좀 돈도 적고 또 기술도 좀 뒤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하나를 이렇게 착실히, 그리고 아주 단단히 기초부터 다시 쌓게 되면 비록 체급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